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허스퍼의 여름 이적 시장 어느 때보다 뜨겁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7월 첫 주에 토트넘이 프리시즌 훈련을 시작하기로 했기 때문에 콘테 감독은 그 전까지 영입을 완료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도는 선수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움직임이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브라질 대표팀의 일원으로 가브리엘 제주스 선수가 멋진 골을 넣었었죠. 맨체스터 시티를 떠날 예정으로 알려진 이 제주스 선수를 토트넘이 노리고 있다라고 저희가 알려드린 바가 있는데요. 공식 제안을 했다라는 유럽의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그리고 토트넘을 둘러싼 각종 이적 시장의 소문들, 최신 상황은 어떤지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국과의 경기에서 환상적인 단독 드리블 돌파 득점을 성공시킨 브라질 대표 공격수 가브리엘 제주스. 맨체스터 시티에서도 좋은 활약을 펼쳐왔지만 최근에는 사실 주전 경기에서 밀린 감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에를링 홀란 선수가 합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입지가 불안한데요. 제주스 선수는 2017년에 맨체스터 시티와 계약을 했고 어느새 계약이 1년밖에 안 남은 상황입니다. 2023년 여름에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제주스와 재계약을 체결하거나 아니면 올여름에는 이적을 시켜야 하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맨체스터 시티는 많은 공격수들을 보유하고 있고 제주스 선수가 이제 매각 대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에 맨체스터 시티가 해리 케인 선수 영입을 추진하던 당시에도 트레이드 대상으로 올랐던 제주스 선수인데요. 공격 라인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잭 그릴리시 선수가 지난해 여름에 영입된 것에 이어 올 여름에는 9번 공격수 제주스 선수의 직접적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에를링 홀란까지 왔기 때문에 제주스 선수가 떠날 것이 유력시되고 있고 심지어 잉글랜드 대표 윙어인 라힘 스털링까지 이적 대상에 올랐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맨시티가 올여름에는 제주스와 결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제주스 선수를 노리는 팀으로 토트넘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흥미롭게도 유벤투스 소식을 전문으로 다루는 투토 유베에서 토트넘이 제주스 영입을 위해서 4,700만 유로, 파운드로는 한 4천만 파운드 정도 되고 한국 돈으로는 약 63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오퍼를 이제 했다. 맨시티 측에 토트넘이 연락을 취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에 앞서서 토트넘의 북런던 지역 라이벌인 아스널도 제주스 영입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었고 영국의 대중지 더 선은 무려 주급 19만 파운드의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이미 또 오퍼를 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두 팀 모두 오퍼를 했다는 소식인데 투토 유베에서 이 소식을 전한 인물은 마시모 파반이라는 기자입니다. 이적 시장의 정보를 갖고 있는 인물로서 스포르트 이탈리아 TV라든지 또 라디오 방송에도 출연하고 다양한 그 활동을 하고 있는 그 이적 시장의 최신의 전문 기자인데요. 일단 4,700만 유로 제안을 했고 또 가능한 빨리 토트넘이 마무리하고 싶어 한다는 정보를 공개를 했어요. 이에 대해서 또 다른 이탈리아 출신의 이적시장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는 자신의 취재 정보를 통해서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제주스를 향한 토트넘의 공식 오퍼는 아직 없다. 하지만 토트넘이 제주스의 에이전트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하면서 토트넘이 정말로 강하게 제주스 영입을 관심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과 제주스가 연결되고 있는 상황까지는 굉장히 이제 맞는 얘기다, 신빙성 있는 얘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오퍼 단계까지는 아직 안 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네덜란드 대표 공격수인 스티븐 베르바인 선수가 확실하게 이적 의사를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베르바인 선수가 떠나는 상황이라면 더더욱이나 제주스 같은 급의 선수가 필요하거든요. 토트넘이 베르바인이 남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측면과 전방의 포지션을 볼 수 있는 공격수, 특히 해리 케인 선수의 자리를 커버할 수 있는 9번형 공격수를 찾고 있는데 물론 제주스가 이제 9번 자리에서 생각보다 좀 아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고 측면으로 들어갔을 때 더 나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지만 베르바인보다는 스트라이커에 가까운 유형의 선수이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제주스가 더없이 필요한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베르바인에 대해서는 1,700만 유로의 오퍼가 아약스로부터 왔다라고 하는데요.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에 따르면 토트넘이 원하는 이적료는 3천만 유로입니다. 토트넘이 2,500만 유로의 PSV 에인토벤에서 뛰던 베르바인 선수를 영입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이상의 돈을 받고 남기고 떠나보내고 싶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자금을 또 선수 영입 자금에 써야 되거든요. 4,700만 유로 오퍼가 어떻게 본다면 어느 정도는 이제 근거가 있는 얘기라고 할 수 있겠어요. 뭐 가짜 뉴스를 생산하진 않았을 거라고 봤을 때는 베르바인은 3천만 유로 정도에 이제 팔 수 있다면 1,700만 유로 정도만 보태서 이제 제주스에게 빅 오퍼를 할 수 있으니 토트넘이 그 정도의 금액을 염두에 두고 베르바인 협상, 제주스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베르바인 선수는 아약스와 강하게 연결되고 있지만 에버튼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델리알리 선수를 데려가는 과정 속에서 토트넘과 좋은 협상을 한 바가 있고 또 에버튼이 구단 재건을 위해서 프리미어리그에서 검증된 선수를 찾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해리 윙크스도 그렇고 베르바인도 그렇고 많은 토트넘 선수들이 연결되고 있거든요. 베르바인이 결국엔 어떤 팀으로 가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제주스는 아스널로 가는 게 유력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맨체스터 시티의 수석 코치였던 미켈 아르테타 감독이 제주스를 잘 알고 있고 제주스와 개인적인 관계도 갖고 있고 무엇보다 토트넘에 갈 경우에는 손케쿨투리오라는 확고한 주전 공격 라인의 로테이션 자원으로 일단 시작을 해서 주전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아스널로 간다면 확실하게 주전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브라질 대표팀에서의 또 입시라든지 카타르 월드컵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제주스가 맨시티를 떠나고 싶어하는 것은 확실한 주전 자리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아스널로 가는 것이 좀 더 유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실제로 영국 일간지 익스프레스는 토트넘이 가브리엘 제주스를 하이제킹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아스널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뭐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아스널이 먼저 제주스를 원했기 때문에 토트넘에 끼어든 것이다, 채가려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인데요.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아스널은 토트넘의 관심에 동요하지 않고 있고 제주스 영입을 계속해서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제주스는 올 여름 이적 시장에 미켈 아르테타 감독이 1순위로 원하는 공격수 가장 선호한다고 하는데요. 토트넘 입장에서는 여러 공격수들이 거론되고 있잖아요. 뭐 히샬리송 얘기도 있고 제주스도 있고 뭐 생맥시맹, 코르네 뭐 정말 많은 공격수들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제주스가 확실하게 1순위인가 선수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연봉 조건도 중요하지만 본인을 얼마나 원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중요합니다. 팀에서 어느 정도 기회를 받을지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아스널이 더 적극적이지 않느냐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토트넘 입장에서는 아스널을 제치고 챔피언스리그 진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선수들에게 매력적인 챔피언스리그 참가에 대한 기회의 측면에서 조금 더 좋은 조건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아스널 입장에서는 피에르 에메릭 오바메양을 지난 1월 달에 바르셀로나로 보냈고 또 알렉산드르 라카제트도 올여름에 팀을 떠날 예정이고요. 그런 가운데 칼버트 루인이라든지 라우타로 마르티네스, 알렉산더 이삭 뭐 이런 선수들이 지난 몇 달간 연결되어 왔었어요. 하지만 맨시티가 제주스를 떠나보내기로 이제 내부 결정을 내린 이후에는 제주스에 올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뭐 말씀드린 대로 아르테타 감독이 또 가르디올라 감독과의 관계도 있고 맨시티의 코치였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는지 잘 좀 파악할 수 있고 제주스의 의향도 좀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흥미롭게도 아스널과 토트넘이 최근에 구단의 입지라든지 상황이 비슷하다 보니까 이적 시장에서 연결된 선수들이 상당히 겹칩니다. 한때 이제 블라호비치가 이제 지난해 여름, 뭐 지금은 이제 유벤투스로 갔지만 프리미어리그 이적설이 있을 때 아스널과 토트넘이 동시에 연결이 됐었고 꽤 많은 선수들이 아스널과 토트넘에 동시에 관심을 받았었고 토미야스 선수도 아스널과 토트넘에 영입 경쟁을 하다가 이제 아스널로 간 케이스인데 제주스도 바로 그런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선수들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그런 개인적인 인연이 없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갈지 뭐 미지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아르테타 감독이 제주스와 관계가 있다는 점에 있어서 익스프레스는 제주스의 아스널 행을 더 유력하게 보고 있는데요. 물론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성공한 이후 이적 시장에서 어느 때보다 대담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예 뭐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익스프레스는 이적 시장 전문 기자 피터 오루크의 개인적인 의견을 인용해서 아스널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고 영입을 자신하고 있고 제주스뿐만 아니라 한 명의 선수를 더 영입하려고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내부 정계를 공개했습니다. 과연 제주스가 아스널로 가게 될지 아니면 토트넘으로 가게 될지에 대한 부분들 조금 더 공신력 있는 매체들과 기자들의 정보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최신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한편 토트넘의 왼쪽 센터백 넘버1 타겟으로 알려졌던 바스토니 선수 최근에 유럽 언론들, 이탈리아 언론들, 뭐 여러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은 아직 23살로 어린 바스토니가 조금 더 인텔에서 뛰고 싶다. 이탈리아를 떠난 이들은 조금 더 나중에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무산될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와 크리스 콜린 유튜브 채널에서의 보도의 내용을 본다면은 아직은 이제 기회를 좀 살리기 위해서 토트넘이 노력 중이고 인텔이 밀란도 나폴세일의 그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토트넘의 공식 제안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종류만 맞는다면 개인 협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개인 협상에서 콘테 감독이 직접 바스토니를 설득할 수 있다. 게다가 최근에 풋볼 런던의 알레스테오 골드 기자는 페리시치를 이미 영입한 콘테 감독이 바스토니까지 데려올 경우에는 인테르 밀란에서 세리에 A 우승을 차지했던 왼쪽 라인을 그대로 토트넘에서 재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적응기라든지 전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조직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빠르게 끌어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원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바스토니의 상황 역시 저희가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따로 영상을 통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웨일스 대표팀이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하면서 가레스 베일 선수의 토트넘 세 번째 계약이 또 수면 위로 올라오고 거론이 되고 있고 저희가 이제 베일 선수의 월드컵 본선 진출 상황과 더불어서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 드린 바가 있는데요. 텔레그래프의 맨로 기자, 토트넘 내부 사정의 정통한 기자가 최신 보도로 유료 기사를 냈는데요. 베일 선수는 토트넘으로 올 가능성이 없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본문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토트넘 허스퍼는 카타르 월드컵 본선 진출로 대회 준비를 위해 경력을 연장하기로 한 가레스 베일과 세 번째 계약을 맺을 계획이 없다. 베일은 레알 마드리드와 계약이 끝나 자유계약 상태다. 새로운 클럽과 계약을 해야 한다. 베일은 많은 제한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기에 토트넘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토트넘은 베일이 6년간 뛰었고 또 2년 전에 임대 계약으로 돌아왔던 팀이기도 하다.
32세인 베일은 2020-2021 시즌 토트넘의 임대 계약으로 돌아와 16골을 넣었다. 하지만 안토니오 콘테 감독과 파비오 파라티치 풋볼 매니징 디렉터의 타깃은 아니다. 다니엘 레비 회장은 베일에게 관심을 갖고 있지만 콘테 감독과 파라티치 디렉터의 생각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베일 선수의 복귀 가능성이 언급된 이유는 레비 회장이 베일 선수의 효과를 이미 누려봤고 또 베일이라는 토트넘의 상징적인 선수를 데려오는 것을 분명히 원하고 있긴 한데 일단 구단의 선수단 운영에 대해서는 파라티치 디렉터와 콘테 감독에게 전권을 줬고 그 결정권을 줬기 때문에 이 둘이 원하지 않는다면 레비 회장이 무리하게 수주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문들이 나온 이유는 레비 회장의 의향 때문이지 콘테 감독의 생각과는 관계가 없다. 그래서 콘테 감독의 계획이 없는 베일이 토트넘으로 돌아올 가능성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인데요. 일단은 보도 내용을 더 살펴보면 베일 선수가 계속 연결되고 있는 팀은 웨일스의 수도를 연결을 하는 잉글랜드 챔피언십 2부 리그 팀인 카디프 시티인데요. 감정적인 결정이 될 것이다. 아무래도 리그 수준이라든지 팀의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베일 선수가 이 팀을 택한다는 것은 조금은 이제 정서적인 의미가 될 것이지 경기력이라든지 경력에 있어서는 도움이 안 된다고 볼 수 있겠고 메이저리그 사커의 DC 유나이티드가 계속 베일 선수에게 관심을 갖고 있지만 이 역시 사실 월드컵을 위한 그 경기력 유지라든지 감각이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크게 도움이 안 되거든요. 일단은 유럽에 남는 것이 조금은 우선순위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베일과 에이전트 조너선 바넷 같은 경우에는 웨일스의 월드컵 본선 진출이 확정돼야 차기 행선지를 고려하겠다고 했거든요. 아무래도 월드컵 본선을 이루지 못한다면 은퇴를 생각했던 것인데 이제는 경력을 연장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월드컵이 11월에 개막해서 12월에 끝나잖아요. 베일 선수 입장에서는 6개월 단기 계약만 하고 월드컵을 준비하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 팀 입장에서는 그것이 도움이 좀 안 되기 때문에 1월 이후까지 통으로 한 시즌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적설이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첼시를 떠날 것으로 알려진 로멜루 루카쿠, 인테르 밀란으로 돌아갈 것이 유력하다. 연봉도 깎고 돌아가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콘테 감독이 루카쿠에게 연락을 했고 또 루카쿠를 콘테 감독이 데려오고 싶어 한다. 토트넘을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보도로 나왔잖아요. 하지만 크게 신빙성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풋볼 런던의 알레스테어 골드 기자는 콘테 감독이 루카쿠를 좋아하는 건 사실이지만 첼시가 런던 지역의 라이벌인 토트넘에게 루카쿠를 보내는 협상을 할 것이라고 고려하기가 어렵고 또 해리 케인 선수가 있기 때문에 루카쿠가 어떤 팀의 백업 공격수가 되는 것을 또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메인 스타가 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토트넘으로 갈 명분이 없고 게다가 뭐 케인 선수와 공존하는 그런 투톱으로 쓴다고 한다면 손흥민과 쿠루셉스키를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고 게다가 많은 돈이 드는 선수인데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감수하면서까지 데려올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프리미어리그에서 불행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인테르 밀란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더 크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지만 일단은 골드 기자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든지 또 이적 시장에서는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친 여름이 될지는 누가 알겠나라는 단서를 달아두긴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윙어 프리미어리그를 포함해서 유럽 5대 리그 돌파 기록 1위를 차지한 알랭 생맥시맹을 토트넘이 원한다. 파라티치 디렉터의 리스트에 있다. 이렇게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디 애슬레틱, 세계 최고의 공신력을 자랑하는 현재 축구 최고의 웹진이죠. 이 디 애슬레틱에서 뉴캐슬 소식을 담당하는 크리스 워 기자에 따르면 뉴캐슬은 4천만 파운드의 이적료 제한이 온다면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에요. 다만 이제 이 기자의 전망에 따르면 토트넘이 그 정도의 오퍼를 생맥시맹에 하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적의 성사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최신 이적설을 통해 토트넘의 2012-2013 시즌 예상 포진도 살펴보겠습니다. 페리시치 이미 합류했고요. 포스터 골키퍼도 합류할 예정입니다. 공격 라인은 현재 번리가 2부 리그로 강등되면서 저렴한 금액의 이적이 가능한 막스웰 코르네가 이제 언급이 되고 있고 가브리엘 제주스 분명히 토트넘이 원하고 있는 첫 번째 공격 옵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크리스티안 에리센 같은 경우에는 맨유가 원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토트넘도 관심을 갖고 있고요. 제드 스펜스 영입 경쟁에서는 토트넘이 선두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얄은 떠나는 것이 추진되고 있고 도허티는 남을 것으로 보이고요. 수비라인에 바스토니가 영입되거나 바스토니의 영입이 실패할 경우에는 토리노의 브레머 영입이 추진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이야기, 또 방출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있는데요. 일단 힐 선수 같은 경우나 현재 이제 계약 후 매치로 임대되어 있던 파페 마타르 사르 같은 어린 선수들 일단 프리시즌에 합류해서 경기력을 체크하고 그 이후에 임대될 거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올 여름 어느 때보다도 밀도 있게 또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진지하게 도전할 수 있는 시즌이 되고 있는데요. 토트넘이 7월 달부터 진행할 프리시즌의 일정 역시 세부 사항이 정리되는 대로 한준TV에서 빠르게 영상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준TV의 새로운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